마무리 멘트가 뭐였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섹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혹시 섹스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자네? 엘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쩌면 네.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제 좀 복습을 좀 해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생각으로 아니 이게 생각으로 나오는 자기 생각으로 스트레스. 아무래도 레즈들한테 가장 많이 묻는 편견이나 오해는 그게 섹스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너무 무례한 질문인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아니 그러면 레즈면은 처녀야? 이렇게 많이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왔다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헤테로들의 생각이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섹스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도 섹스 맞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섹스라는 그런 개념은 섹스? 약간 등호까지는 좀 비슷한 기호해서 삽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도 삽입을 하죠. 아, 네? 삽입을 하죠. 삽입을 하는데 남자의 성기가 아닌 이제 손가락으로 삽입 섹스를 하죠.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뭐 처럼 여성들이잖아요. 여성의 두 명이서 하는 섹스인데 없으니까. 네 그런 말이 여성의 전이 속도는 남성보다 이제 조금 늦다. 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레즈 섹스는 전이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성의 섹스보다 레즈 섹스가 시간이 더 길대요. 그렇죠. 너무 좋아. 맞아. 왜냐하면 이제 두 명 다 애무를 해줘야 되니까 거의 뭐 1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뭐 오랄 섹스도 있고 토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토이? 섹스 토이를 이용하는 좋다. 네, 후기를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합정동에 섹스 토이 샵이 되게 이쁜 게 생겼대요. 오. 그 사무명을 말하면 안 되겠죠? 불법 광고. 그쵸. 네. 아니 PPL. 네, 불법 광고. 광고를 뭐요? 여성을 타깃층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딜도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고 딜도 말고 필도라는 게 있대요. 필도 어떻게 생긴? 필도가 이제 딜도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방방향이죠. 네, 방방향. 이렇게 생겼는데 필도는 쌍방 딜도여서 이제 두 명의 여성 다 삽입이 가능한 거예요. 두 분 다 이렇게 삽입이 가능한 상태여서 양쪽의 길이가 아니요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짧은 쪽을 삽입을 하죠. 그렇구나. 왜냐면 많이 길게 들어가면 아프니까 위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나눠지는 거죠. 위에 네네네네네. 있는 사람은 또 이제 붙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계시는 분은 크기라고 근데 하는 거고. 그것도 또 잠자리로 부치팸을 나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외형에 따라서 제가 이제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고 이제 옷도 이렇게 톰보이로 입으니까 너는 붙이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잠자릴 때 굳이 한 방향으로 뭐 나누진 않아요. 다재 가능하다는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성능이 좋은 하이브리드여서 이제 업체한테 지락하다가 되면 그런 경우니까 네네. 이제 부치팸을 나누는 의미는 저한테는 없는데 부치팸이라는 말 자체가 그 게이들의 탑바텀이랑은 달리 그 섹스 포지션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성향 차이에서 그냥 스펙트럼으로 맞아요.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의미가 그러니까 애매해요. 이쪽은 사실 구분하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남자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 남자랑 비교를 많이 하죠 이게. 응? 이제 헤테로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손가락이니까 아무래도 남자의 성기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느껴지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뭔 작은 뭔 그니까 근자가 무슨 자신감이 짠 제가 생각하기로는 손가락이 더 이제 유리한 유리한 점이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삽입을 하면은 이제 여성의 G스팟이라고 있어요. G스팟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G스팟이 이제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통상적으로 11시 방향을 찌르면 된다. 근데 그게 시계가 잘 맞지가 않아. 11시가 잘 안 맞아. 시계가 똑바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려. 그래서
잘 안 맞아. 근데 아무리 11시 방향으로 찔러도 모르겠어 어딘지. 사람마다 사람마다 어. 다를 수밖에 없죠. 11시인 애들도 있고 막 12시인 애들도 있고 막 그렇지. 막 여러 군데를 찔러가야 돼요. 근데 어. 이제 아무래도 손가락은 그게 용이하죠. 음. 꼬릴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클리토리스라고 하잖아요. 음액의 자극으로 인해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삽입도 분명히 뭐 많이 느끼지만은 그 클리토리스의 위치가 이제 질 입구의 위쪽에 있잖아요. 이제 삽입을 하면서 이제 같이 클리토리스를 마찰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손자세 나와, 손자세 나와. 손자세 나온다. 네, 이렇게 마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손이 용이하다. 네, 손이 더 이제 섬세하게 움직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너무 설레. 설레? 왜 이가 나왜 이러지? 그럼 너가 왜 설레? 그래, 네 섹스 얘기 좀 해봅시다. 아, 저요? 어. 저는 근데 저 남성이자니까 남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젠더 퀴어를 밝혔을 때 그냥 묻는 게 너희 분에 별로 성욕 없잖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진짜 맞는 게 어, 그 네. 트랜스젠더들의 섹스 얘기는 많이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해 깔려있는 인식이 자기 몸에 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들이 그런 오해들인데 일단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저가 좀 친한 게이 형이랑 같이 좀 논 적이 있는데 그 형이 제가 이제 밝히니까 하는 말이 그럼 너 같은 경우는 그냥 바텀하면 되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젠더 퓨어라고 하니까 어, 넌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니까 여자니까 아래에 깔려라 약간 이런 식의 뭔 소리야 나 잘해. 알았어. 그래. 바텀들이 좀 더 많이 컨택이 와요. 음. 컨택을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많이 오는 편이라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뭐 남성으로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탑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전 제 신체적 특성상 일단 그게 있고 그냥 그걸 더 유리하고 그냥 뭔가 사람과 그냥 교감하는 방식으로 제가 섹스를 하는 것 뿐이지 굳이 내가 여자를 자각한다 해서 내가 삽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트랜스젠더 하면 뭔가 뭐 남초 커뮤니티인가 좀 그런 데 가더라고요. 뭔가 나 트레이랑 했다? 뭔가 굉장히 진짜 진짜 그런 게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슨 전리품처럼 얘기하는 분들 맞아. 나 이런 애라도 해봤어 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헤테로분들에 비해 가지고 이건 젠더케어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을 평소에도 엄청 많이 맞아. 하죠. 고민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아서 이렇게 결정 내린 건데 그렇게 신비한 존재이냐 뭐 성적 대상화이냐 그렇게 말하는 정말 좀 불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의가 걸리는 진짜 절대 없다고 대단한 신뢰죠. 실례지. 사실 아까 레즈비언들이 헤테로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러니까 왜 여자랑 하는데 어떻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 이게 굉장한 성적 그쵸. 대상화적인 폭력이에요, 진짜. 폭력이지. 언어 폭력이에요 그거는. 근데 탑 바텀이란 게 좀 고정된 그런 게 아니라 유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탑도 했고 이제 바텀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바텀을 한 이유가 제가 막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한 게 절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그냥 교감의 차원으로 이렇게 한 건데 오히려 뭐 그냥 무조건 역할 딱 정해져 있고 우리가 역할놀이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맞아. 역할놀이 맞아. 그런 게 하는 게 절대 아닌데 왜 그렇게 굳이 막 고정돼서 생각하는가. 게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가 이제 무조건 이제 황혼 섹스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텀이라는 포지션의 이미지가 많이 비춰지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게이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바텀만 하거나 탑만 하는 그런 분들보다도 상당히 이 포지션이 생각보다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정형화된 섹스? 나는 남자 포지션만 맡을 거야, 나는 여자 포지션만 맡을 거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이 섹스라는 게 우리가 요즘 교감하는 방법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가지고 맞춰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극히 헤테로분들이랑 다를 바 없는 건데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좀 특수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뭔가 섹스의 정석 이런 게 있는 느낌. 일단 레즈랑 트제는 사실 많이 안 알려져서 오히려 오해를 많이 안 사고 있는데 게이는 반대로 엄청난 오해들을 받고 낭설이 있잖아. 너무 많죠. 아 진짜게. 퀴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플래카드가 학문 섹스도 인권이니? 잘났어 정말. 아 진짜 그거 너무 얼마나 충격받았어. 게이가 할 말이 많으니까 좀 이제 게이를 한 분만 모시보다는 저희가 이제 게스트 이제 이쪽으로 전문가라고 감히 자칭을 하시는 전문가. 전문가세요 저분. 그래서 게스트를 모셔봤어요. 섹스 전문가라고 하시는 이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방금 말했듯이 탑 바텀의 그러한 고정된 역할 조사를 했어요 사실. 조사를 했다고요? 네 제가 지인이 좀 많아가지고. 혹시 몇 명 정도 표본 좀? 아 근데 그렇게 많진 않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50명 정도. 맞네. 다들 이제 솔직히 성향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보통 그 성향 아시죠? 탑 바텀이 있고 그 네. 가운데 올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탑 바텀 둘 다 한다 올 이게 아니라 사실 올에서 뭐 어느 정도 탑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바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펙트럼 네, 약간 네, 정규 분포라고 네, 그런 거 그런 같아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지만 뭐 꼭 굳이 뭐 어떤 성향을 나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뭐 항상 뭐 올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완전 바텀만 즐기는 그러니까 바텀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탑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규 분포 같은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탑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텀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 제가 바텀만 하는데 바텀인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과 연애를 만약 한다면 좀 애로사항이 많이 꼽힐까요? 근데 성관계를 할 때는 뭐 문제가 좀 없진 않겠죠. 근데 제가 아는 바텀 커플이 되게 많아요. 탑 커플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학문 성교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학문 성교가 아니더라도 바텀 커플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어떻게 해요? 아니 너무 뭐 귀엽다. 아까 얘기 나 몰라.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게이들은 필요 없나? 학문 섹스에 그럼 대체제는 어떻게 하는지. 많이 있지 많이. 진짜 많아요. 아, 진짜 나는 그러니까 나도 뭐 섹스 전문가를 날 불러줬는데 그래서 내가 뭐 경험도 해봤고 뭐 안 해본 것도 있지만 정말 대체할 수 있는 그 성행위가 많잖아 유사 성행위들. 보통 저희가 이제 유사 성행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분류를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것도 사실 웃긴 게 우리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섹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쾌감을 느끼는 거라고 했을 때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레즈 섹스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부분 여기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야만 섹스다.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솔직히 뭐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기는 하지만 게이들이 학문 섹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거 자체를 아예 즐기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꼭 학문 섹스를 하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학문 섹스를 필수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어쩌다가 한 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근데 막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못해서 안 달라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조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관식 같은 것도 답변해 주시고 주관식. 아무튼 그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무 보통 좋아요. 다 그냥 학문 성교를 하는 필요성을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다 그냥 교감 상대방과의 교감에 대한 연장선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한다라는 걸 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학문 성교를 택하는 것뿐이지 뭐 어떻게 보면 저 어디서 결과를 봤는데 이성애자들도 학문 섹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해요. 많이 하죠. 하죠. 학문 섹스에 아무래도 좀 잘하는 분들로서 학문 섹스 잘하는 잘한다고 해야 되나? 솔직히 인정합시다. 게이들이 헤테로 남성들에 비해서 학문 섹스에 대해서 잘하는 건 맞잖아. 잘 아는 건 맞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가령 모두가 이제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변실금이라든가 센조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일단 센조이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죠. 왜? 센조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관장? 작업이죠. 네, 관장이에요. 관장이에요. 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네, 거예요. 물관장인데 물관장? 물로 간장하는 물로 뭐라고? 물러는 거지. 그러니까 약을 써서 관장을 하는 건 우리가 센조이라고 잘 안 불러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원래 그게 제일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관장자 매번 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씻어내린다 이런 네. 뜻이면 그렇죠. 되는 그거예요. 거야. 근데 오해가 있는 게 아까 목사님이 먹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호스 빼가지고 그러니까 샤워기 호스 이렇게 뺀 다음에 엄청 깊이 막 나 그거 기억해요. 나 그 발언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샤워기 헤드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안쪽으로 10cm에서 20cm 정도 집어넣는다고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시경이야. 내시경? 아니 나 진짜 역지사지로 한번 넣어봐. 되나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죽어. 딱딱하잖아요. 샤워기 헤드 금속이잖아요.
어떻게 씹어넣어? 항문이 얼마나 약한데 살이. 그러면 금속을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상식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샤워기를 이용해서 할 경우는 샤워기들을 분리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이거를 우리 비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압으로 넣는 거예요. 입구에다 대고 수압으로 밀어 넣는 거지. 셀 비데. 네. 아, 비데가 진짜 비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최대한 빼고 수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집어 넣는 거지. 진짜 이 금속 호스를 갖다 안쪽으로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말인데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가지고 샌즈를 하시는 분보다 비데를 써가지고 샌즈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셀 비데예요. 오히려 게이들의 생리에 있어가지고 센츄리하는 건 오히려 꼭 필요한 거죠. 되게 청결을 청결한 건 네, 청결한 거 아닌가 오히려? 맞아요. 꼭 필요한 건데 오히려 센츄리 안 하고 한다는 건 그게 또 문제인 거지. 게이들뿐만 아니라 계실 거예요. 헤테로 남성들 중에서도 항문 섹스를 하시는 그런 일부 분들이 꼭 반드시 지키셔야 될 청결 수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위험해요. 진짜 안 하면 위험하죠. 꼭 그 준비 과정이 센조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어디서 보니까 누가 얘기했잖아. 막 바텀들 데이트 전에 안 먹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아 맞다. 좀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 그건 좀 웃긴데 정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으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컨디션이 확실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위로 들어가는 게 없으면 밑으로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그치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보통 안 해요. 그래서 맞아. 저번에 이 사람들 얘기한 거 보니까 다 컨디션에 따라서만 하는 거지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식사량이 정말 많거나 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게 자기가 자기 상태 느끼잖아요. 내가 바텀 역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딱 느끼기에 아 오늘은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느껴요. 게이 관련 좀 글을 읽다가 좀 본 건데 막 게이들 막 섹스하다가 이제 너무 하도 많이 하니까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헐거워진다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좀 변실금이 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능하려면 정말 뭔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커야 되지 않을까요? 어마무시한 것. 그러니까 뭔가 정말 우리가 성교를 할 때 넣는 그런 남성의 성기가 아닌 그 외에 뭔가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고 뭘 넣는 거야 그건 도대체.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건데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몸이라는 건 항상 기능에 맞춰서 적응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과략근이라는 거는 원래 일정 이상의 크기를 벌어나게끔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시면은 변실금 이런 거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크기는 비슷하잖아. 맞아. 나오는 게 크지 않나? 솔직히 인정. 나오는 게 더 크대요. 나오는데 그리고 남성의 성기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다예요 생각보다 해면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뭐 딱딱하겠지만 그렇게 뭐 아까 그 금속 코스에 비하면 양반이지 뭐. 아 진짜 웃긴다. 그러면 다들 끼고 하시. 콘돔? 당연한 거 당연히 껴야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헤테로 섹스하고 다 똑같은 예를 들어 젤을 바르고 끼고 넣는다. 반대죠. 반대로 끼고 바르고 젤. 넣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미안 안 해봤지. 네. 팍팍대네 나 지금. 네. 아니 보통 게이들이 에이즈를 전파한다고 하는 게 왜냐면 게이들은 피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콘돔을 끼지 않고 하니까 에이즈를 전파시킬 거야. 진짜 헤테로 남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걸요. 진짜 콘돔 관련해서. 그건 동감인 게 아니 진짜 이거는 바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헤테로 남성들보다 실제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그런 성병도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 분명한 사실인데 네, 왜냐면은 신체 고소상도 직장이 이제 여성의 그 음부보다 훨씬 약한 것도 많은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알죠. 공부하고. 우리 둘이 어제 세미나 듣고 왔잖아요. 같이 교양적이야. 우리 오히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것도 하고 영상 관련 영상도 맞아 많기도 하고 우리 정기적으로 보고서 가서 검사도 꼭 받으시고 6개월에 한 번. 맞아요. 그리고 콘돔 없이는 거의 보통 잘 안 하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 네 진짜 뭐 헤테로 남성들이 어느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헤테로 분들보다 이런 이제 남성 동성애자 뭐 포함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성적인 그런 자각도 그런 인식이 높았으면 높았지 결코 뒤지지는 않아요. 저 사람. 네. 더 살지. 그리고 에이즈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에이즈에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그거잖아요. 하면 그냥 생긴다. 무슨 자연 발생 소리야. 자연 발생.
얘가 비감염자고 내가 비감염자인데 둘이 했는데 생겨 에이즈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감염돼가지고 생기는 거지 무조건 항문 섹스 하면은 그냥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의외로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교육이 필요하지. 사실 이게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성교육?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사회적 교육과도 좀 연관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아까 말한 탑바텀이랑 그 그쵸. 부치팬 사이에서 나도 사실 커밍아웃 했을 때 이 얘기 심지어 난 친언니한테 커밍아웃해서 이 얘기 듣고 그런 건 남자였어 여자였어? 뭐야, 관계할 어. 때. 아니 역할놀이가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가 지금까지 섹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섹스 얘기할 때 저희도 아까 뭐 부치팸 얘기 나오고 탑바텀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이성애적 사회화의 한 산물 아닐까. 탑바텀, 부치팸으로 꼭 이원화를 해야 된다는 게. 이원화도 그렇고 그 부치팸이랑 탑바텀이라는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기저 심리에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이라는 그 부분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이제 역할을 고착화해버리는 거. 맞아. 우리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동적이라는 건데 되게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되게 다재다능하게 이렇게 으 하이브리드. 네, 벌세타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남자 역할이야 여자 역할이야 항상 저한테도 물어보고 맞아요. 게이분들도 항상 많은 질문을 많이 아니 진짜 받고. 커밍아웃 했을 때 레즈비언하고 게이 안 가리고 다 공통적으로 맞아, 하는 맞아. 질문이 너 그럼 남자야 여자야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애적 사회라는 게 참 사실 안 좋은 건데 그래서 다음 4부에서는 이제 이성애적 사회화 우리가 어떻게 이성애적으로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고 또한 이 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안 맞는 제도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지 한번 끼워 저희의 맞추려고 관점에서 하는 끼워 맞추기지 이건 사실을.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